네, 이번 시간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치료 목적으로 함부로 투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항상 이런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할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항상 있죠. 자, 첫 번째로는요. 보통 우리가 산혈증일 때 이걸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산혈증일 때는 체내 CO2가 상대적으로 많죠. 자, 이 CO2는요. 혈관에 머슬이 있죠. 머슬에 딱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결국 이거를 펼치는, 확장을 시키는 베이조 다일레이션 쪽으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넣게 되면 이게 점점 알칼리화 되면서 결국 다시 이게 CO2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혈관 수축하게 되면요. 자, 당연히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심해질 수 있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sepsi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죠? 이렇게 말초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조직에 O2가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젖산이 자꾸 쌓여서 우리가 sepsis 볼 때 락테이트를 꼭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칼리를 함부로 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게 더 좁아지면서 말초 순환이 더 방해가 되니까 락테이트가 더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산혈증에서 락테이트가 더 쌓이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돼서 함부로 쓸 수가 없고요. 자, 또 있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두 번째. 자, 혈액의 pH가 높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의 음이온 부위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단백질은 사실 pK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유의 pKa에 따라서 제가 어쨌든 pH가 높아지게 되면요. 즉 수소이온이 사라진다. 이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 쉽게 생각하면 단백질에 붙어있는 이런 H+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가 높아지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채워주냐면요. 칼슘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온화 칼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저칼슘혈증처럼 테타니 같은 강직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제 젖산이 특히나 많이 생성되는 락틱 엑시도시스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알칼리를 투여하게 되면요. 사실 교정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pH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 있죠. 해당 과정에서 이제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해하실 텐데 우리가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바로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이 단계가 굉장히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pH가 높아지게 되면 자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잘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이제 포도당이 잘 분해가 되면 그만큼 젖산이 더 잘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최종 결과 젖산이 더 잘 생성되게 한다? 뭔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인데요. 많은 양의 NaHCO3 형태로 투여하게 되는 건데요. 자, 바로 이 비본이라고 하는 게 NaHCO3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나트륨도 같이 많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장에 수소이온이 떨어지겠죠. H+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H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H를 여기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세포 안에 있던 잠들고 있던 H+를 끄집어내게 되면요. 반대로 K가 들어가게 돼요. 세포 내로.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은 저칼륨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괜찮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산혈증도 있고 저칼륨혈증도 동반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H+가 나가게 되는 이렇게 알칼리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안 그래도 칼륨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거 교정하자고 지금 칼륨을 더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혈장 pH가 증가하게 되면 보상적으로 그쵸, 과호흡이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몸 안이 알칼리화되고 있으니까 그쵸, 호흡을 통해서 그쵸,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빨리 안 해요. 이제 그쵸, CO2를 아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호흡이 중지가 되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그쵸, PCO2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결국 혈내장벽 BBB를 통과하면요. 그쵸. 이제 이 PCO2는 BBB를 통과하는데 안타깝게도 중탄산염 얘는요 통과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특히나 뇌척수액 있죠.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되게 되고 중탄산염은 못 들어오니까요. 뇌척수액의 pH가 떨어지면 결국 중추신경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알칼리 치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쵸.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다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